세종특별자치시. 이름 그대로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세종시가 탄생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오늘날 세종시의 거주 인구가 38만여 명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는 우리나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 사는 우리네 일상은 어떨까요? 세종시라는 신도시에 정착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세종 공동체의 주인이자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주역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에서 아름답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우리 세종맘들. 그들이 세종시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세종시로 이주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리 남편 회사가 세종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 생활 시작부터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3년 되었네요. 3년. 네.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 이사 왔습니다. 세종시에 아무 연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여기 세종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세종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의 그 녹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니까 다양한 것들이 이제 미래 세대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저희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남편이 대덕 연구단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들 사이에 한 번은 붐이 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에 신도시가 조성되니까 우리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우르르 왔었나 봐요. 와가지고 남편이 저 몰래 한 3번 정도 왔더라고요. 와서 보고 이제 일생활권에서 막 아파트 완공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권유를 했고, 저는 대전에서 한참 이제 17년째 살았으니까 주변 저와 관련된 인프라가 다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뚱맞아서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세종에 데려와서 국립세종도서관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한눈에 반했어요, 실은. 거기 가서 3층에 올라가서 장 넓은 곳 앞에 서서 호수공원을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냥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도서관 하나 보고 오겠다 해서 너무 좀 우습긴 하지만 실은 저는 그렇게 해서 남편의 이제 권유에 오케이를 해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시에 살게 된 과정은 모두 다르지만 세종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은 같네요. 그런데 세종시에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힘들었던 일은 없었을까요? 지금은 괜찮아졌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대전에서 이주하셨다는데 좀 힘들었던 점, 남들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7년 정도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지인들도 많았고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와야 돼서 지인들도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사람과의 어떤 이별이 굉장히 크게 좀 와닿았고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음악 감상이나 미술관 전시회 있는 데를 습관처럼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황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거기서 오는 아쉬움,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하지만 지금은 뭐 세종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뭐 문화센터, 아트센터 이런 게 갖춰져서 거의 충족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좀 있었나요? 네, 많죠. 네,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네, 처음이잖아요. 한국 온 지도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야 돼요. 네, 제일 어려운 거는 지금 언어, 네, 문화, 그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 같은 거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말이 또 안 통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에 잘 안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2018년 2월에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을 이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세종시의 길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BRT는 가장 중심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하고 퇴근 시간을 빼놓고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한두 명의 사람이 지나가면 저기 사람 있다 막 이러면서 되게 반가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도시인데 이게 과연 도시일까? 이렇게 활기가 없는 데에서 좀 외롭고 적적하고 특히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이렇게 데리고 오전 한 10시 지나면 한두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는 없었지만 하다못해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좀 커뮤니티 센터에서라도 우리 주민들끼리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막연하게 들었을 만큼 좀 적적하고 적막하고 잘 알지 못하고 이웃들하고 그런 면에서는 첫 1년은 되게 좀 힘들지는 않았지만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지하철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지하철이. 네, 지하철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저 버스 타본 적이 없어서 좀 저한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잘 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삶을 꾸려나가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잘 견디고 지혜롭게 헤쳐나갔을 우리 세종맘들. 요즘은 소중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서로 보듬어 가면서 행복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아요. 금방 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서요. 일단은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이거 이제 이런 공간에서 뭐 같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뭐 공원에서도 가끔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일단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되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도 뭐 외국 뭐 친구들도 저랑 이야기하는 게 되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그게 그래서 더 친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재능 기부를 했었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세종에 입학을 했는데 2학년 될 때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와 같은 학년인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매주 한 번씩 독서 수업을 그냥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따라서 처음엔 아이들만 했지만 아이들이 올 때 간식을 하나씩 챙겨오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부모님하고도 얼굴을 터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하는 동안은 이제 전부 한 가족처럼 움직였어요. 그래서 무슨 음식 하나 하면 4-5집 쭈루루 다 같이 나누고 그걸 굉장히 활발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잘 했었고 그리고 뭐 여름에는 같이 계곡에 가서 놀고 또 겨울에나 가을에는 여기 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일단 이웃들하고는 그렇게 조금 넓혀갔고요. 그리고 실은 제가 이제 학부모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거의 이웃들이 같은 학교 학부모세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동아리나 또 이제 학부모회 활동을 통해서 계속 같이 사교 모임을 좀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사 오던 첫 해에 우리 아파트에 애기 엄마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베이킹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베이킹하고 커피를 좀 준비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들의 모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게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낯선 사람이고 그분들도 저를 잘 모르실 거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거 여성 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를 세종시청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아파트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주로 공무원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이 점심 먹는 게 좀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조금 더 물어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중간에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밥을 차리고 가야 되거나 아침에 점심분까지 준비했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돌봄도 어렵고 식사 관리도 어렵고 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몇 분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방학 때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 공동 돌봄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마을 그 공동체처럼 아이들의 교육도 좀 돌보고 식사도 좀 돌보는 거. 그래서 한 3, 4개월에 걸쳐서요. 15번의 회차에 걸쳐서 밥을 해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한여름밤에 그 음악회라는 걸 해서 마을 저희 아파트 주민이 100여 분이 넘게 참여해서 축제 같은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시장을 가야 되고 매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아이들 선생님 교육에 대한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 초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많았지만 우리 아파트에 이런 프로그램이 왜 있어야 돼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누가 요새 세상에 굶어 이런 분도 계셨지만 그런 취지를 알고 나서는 엄마들이 오셔갖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처음에 삐죽하고 쳐다보고 가던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서 뛰어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 활동이 서로 다르지만 어떤 필요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그 어린이집 엄마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어린이집 엄마 3명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직장 다니니까 자주 못 만나는데 자꾸 그 퇴근하고 나서 엄마들이 우리 집 와서 맛있는 음식도 하고 아기도 같이 보고 그 농윤 엄마, 준서 엄마 덕분에 우리 진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종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나 봐요. 우리 세종맘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게는 소소한 나눔이자 배려지만 이웃에겐 커다란 행복이자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세종 시민에게 웃음 바이러스가 전파되길 바랄게요. 참, 세종맘 스스로에게도 추억거리를 선물로 주면 좋겠는데요.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요? 기억에 와서 기억에 남는 네. 저는 항상 가족분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뭐 절이 가든, 뭐 여기 호수공원이든, 뭐 보행교 같은 곳들도 다 항상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니까 더 재미있고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주 만나는데 특히 지난주 말 토요일에 엄마 아빠랑 호수공원 갔다 왔어요. 진짜 모처럼 엄마 아빠 자전거 빌려서 같이 탔어요. 호수공원 한 바퀴 돌아왔어요. 진짜 엄마 아빠 좋은 기억되었어요. 전 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자연하고 벗삼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원수산을 좀 여러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산 정상까지 뭐 별로 높지 않은 산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51m밖에 되지 않는 산이지만 산책 겸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 코스가 거기가 좀 이렇게 가파라요. 근데 그 정상에서 바라본 세종의 모습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원수산을 저는 오르락 내리면서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자연의 변화되는 계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에 대한 것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종 호수공원입니다.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도 보이고 그 세종 호수공원에서 정자에서 이렇게 보면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계절마다 찍은 사진, 석양에 찍은 사진, 바람의 언덕에서 찍은 모습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네를 탈 때, 그리고 그 습지를 지나갈 때, 데크를 걸어갈 때 그런 느낌들이 다 달라요. 동일한 곳을 걸어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근데 아들이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책 나갈 때 매번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오면 참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아들은 밤 늦게도 혼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18년도에 저희가 바이크 빌려갖고 셋이서 한 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덕배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힘은 들었지만 서로 힘 합쳐서 막 굴르고 발을 굴르고 그러면서 이제 타고 오고 그랬던 기억도 상당히 남고요. 저희는 그 세종호수공원, 그 다음에는 중앙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국립수목원이 생겼는데 그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산책하고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소소한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나눔들이 남편이나 저희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 이제 큰아이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모이면 항상 일정하게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같이 천변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이제 외식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최근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전부 금강보행교에 갔었어요. 야경을 보러. 아이들이 세종에 살긴 하지만 거의 타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날 그 야경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한 거죠. 저도 물론 너무 좋았고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다 홍보하고 막 이제 추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참 좋고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곳은 금강수목원이에요. 특히 요즘은 거의 환상적입니다. 가면 실내는 항상 이제 이벤트성으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꾸미긴 하는데 또 야외는 그때그때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쾌적하고요. 정자가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자 같은 데서 앉아 있다가 와도 참 좋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 독서회에서 이제 금강수목원으로 가서 이제 야외 수업을 했거든요. 정자에 앉아서 이제 같이 사온 간식도 먹고 책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들 너무 스스로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번씩 만보 걷기 한다고 이제 커피 텀블러에 넣어서 커피 한 잔 들고 책 한 권 들고 그래서 이제 수목원 가서 책 읽다가 오고 이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수목원에 꼭 한번 여럿이 올려가는 것도 좋지만 한두 명씩 이렇게 조용히 갔다 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아, 저도 한 번쯤은 가봤던 곳들이 있네요. 가보지 않았던 곳도 이제 다녀와야겠는데요. 오늘 세종 FM 개국 특집 행복한 세종맘들의 이야기 1부에서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종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어지네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세종 FM 개국 특집 행복한 세종맘들의 이야기 2부에서는 우리 세종 이웃들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얘기도 있겠고 바뀌었으면 하는 점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세종시에서 사는 우리에게니까 세종시가 어떤 특별한 곳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직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세종시는 타 도시하고는 다른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층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도시는 예를 들면 대전시만 해도 대전광역시라는 시청이 있고 또 대덕구, 유성구, 서구, 동구 이런 구청이 또 있고요. 그 밑에 동단위에 대한 기초행정구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그런 기초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 도담동, 나성동, 보람동 이렇게 시 밑에 바로 동단위 읍면동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단층제라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고 세종시청 내에서 그리고 조치원읍이나 책임읍동이라는
그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광역 업무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광역 업무하고 광역 행정 업무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초 행정 업무를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게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 시행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다른 조금 단점도 있는데 단점으로는 공직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이 돼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 휴직률이나 이직률이 굉장히 좀 타도시보다는 조금 높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앙부처에서 인원을 좀 더 충원을 해준다든지 업무 분장에 대해 있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종시가 좀 이 지역, 지방, 서울 분들이 보기에는 좀 지방이긴 하지만 물가나 건물 임대료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처음 내려오는 가정주부들이 시장을 보거나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은. 뭐 여기는 서울보다 왜 이렇게 비싸? 뭐 우리 대전보다도 비싸?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지만 여기가 건물 임대료들이 높다 보니까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국회가 이전을 하고 또 미이전 기관, 정부기관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또 그 밑에 산하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실들이 언젠가 좀 차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공실률들이 많아서 그 분양받은 건물주들이 굉장히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도시. 참. 세종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다른 대통령들보다 더 확실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전을 추진을 하셨고 세종시 건설을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도시라는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지금 세종시 호수공원에 보면 세종시 호수공원에 와서 보시면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자전거 타시는 모습의 그 조형물이 또 나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행정수도가 만들어졌지만서도 이곳은 노무현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답게 우리 세종시만의 특징을 자세히 잘 전해줬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우리는 특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종시에서 특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종맘들에게 자녀 교육도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세종시에서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저는 평소에 좀 교육 철학이 어떤 세상, 어떤 교육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이런 즐거움이 전제된 교육이어야 되고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종교육과 굉장히 잘 맞아 있어요. 세종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종형 창의 교육 과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아이다움,
초등학교는 생각자랑, 중학교는 나다움, 고등학교는 미래지음, 그리고 특수학교는 아마 함께 도둠, 이런 각자 그 아이들의 성장 수준에 맞게끔 특화된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학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협의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결과물이 좀 도출이 되었고,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어서 각 전국에 있는 이런 교육 관련 단체에서도 계속 이제 세종형 창의 교육을 이제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전하고는 이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 정책 부분으로는 확실히 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로서 느끼면 이런 교육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공동체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이 학교마다 거의 갖춰져 있거든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이런 회의도 많고, 또 위원회가 많아서 끊임없이 현장의 소리를 저희도 들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학교의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교육 환경이 너무 좋죠. 세종은 일단 학교마다 정원이 25명을 넘지를 못해요. 최고 맥시멈이 25명까지고, 그리고 신도심은 이제 새로 지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좀 널찍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이런 건물들로 많이 디자인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은 다른 지역하고 두드러지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세종시의 교육 환경과 교육 정책이 타 도시보다 좋다는 말씀 공감이 됩니다. 그럼 세종시에서 자녀를 키우는 아빠는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다 야, 그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주 초기에는 좀 그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도시의 학부모들은 좀 걱정을 할지는 몰라도 세종에 사는 학부모들로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타 도시와는 다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한 직접 생활교육들이 많고, 또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학습들이 다 토론 위주,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주제 발표의 교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일부 학부모들 왜 학교에서 공부를 안 가르치고 자꾸 아이들 이렇게 체험학습을 다니고 뭐 이런 식의 교육에만 치중을 하냐고는 하는데, 그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생활에 만족을 하고, 또 거기서 얻는 어떤 인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와 생각을 하면, 저희 아이들은 다 커서 이제 학교 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얘기하기도 지금은 학교 생활 즐거웠다. 또 세종학교가 예전 어릴 때 자기가 대도시에 다녔던 학교하고 틀리게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종시에서의 학교 생활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결혼 이민자와 가정을 꾸린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할 것 같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은 세종시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을까요? 저는 세종시에 사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종시에 아기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포행도로 만나서 아기 유모차 끌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그 아기 손님 반갑게 맞춰주는 식당이 만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도 많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어린 나이 엄마가 됐어요. 제가 21살에 큰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일단은 너무 어린 나이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행히 우리 애들이 아기 때부터 너무 말도 잘 듣고, 둘이 서로 이제 너무 잘 챙겨주면서, 우리 특히 큰애가 동생이 너무 예뻐해주고 너무 잘 챙겨주니까 제가 그거 너무 고맙고, 너무 그만큼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큰애랑 어떻게 보면 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친구처럼 지내고 뭐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잘해주고, 저도 뭐 궁금한 거 하고, 특히 이제 뭐 한국어 같은 거 이제 어려운 거 있으면 애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어떻게 말하는지 발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받고 있어요, 애들한테. 네, 그런 거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움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세종시에서 삶의 보람을 얻고 있는 우리 세종맘들. 교육 분야, 방송 분야 등 세종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교육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큰아이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대학교 2학년, 그리고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 셋이 다들 좀 교육 활동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반장을 하면서, 그 시절에는 아이가 뭔가를 하면 부모도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대표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아이 셋이 꾸준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한 해도 쉬게 해주지 않아서 그때 학부모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15년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부모들 간의 어떤 활동만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이 교육의 흐름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단순히 와서 모여서 아이들 위해서 봉사하는 데서 좀 넘어가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를 좀 개발시키거나, 또 학부모들 간에도 어떤 유대관계나 연대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독서 문화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를 이제 만들었고, 제가 있는 저희 아이들이 있었던 학교마다 독서 동아리는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의 그런 어떤 소통, 처음엔 책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좀 더 넓혀서는 세종의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적게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 친구 관계의 문제나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끊임없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글을 쓰거나 토론회나 포럼 같은 형태에서 얘기를 하면, 세종시는 젊은 곳입니다. 미래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살기 좋고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그다음 시민이 주가 되는 시민 주권 도시입니다. 이런 다양한 타이틀들이 있잖아요, 세종에 대해서요. 근데 세종시가 지금 현재 인구 한 38만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세종시의 시민들이 지금 자기 모습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 세종시라는 사회 곳곳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안 듭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는 이제 작은 곳이긴 하지만
17개 광역도시 중에 한 곳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그 제도나 정책들이 상당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행정수도로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할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인력들,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 시민성들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활동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면에서는 아직은 저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자기의 주권을 갖고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얘기를 하려면 다양한 층위에서의 시민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종시는 아직 그 초기에 시민 운동을 하던 시민 단체들이라든지 활동을 하던 어떤 분들 중심적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아직까지는 저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활동을 더 하고 싶은 연세 드신 은퇴자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또 여성들이라든지 또 청소년까지 지금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도 연령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때 세종의 여러 영역에서의 그 역량들이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일 수 있고 그러한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에 기반한 어떤 활동들이 세종에서는 세포처럼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그 사업이 그 세종시에서 세포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거는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활동이고 시민단체나 어떤 시민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모여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건강성들이 있으면 저는 세종시가 훨씬 건강한 모습이고 또 미래 도시에서도 모범적인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세종시는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규모도 38만 명이고 인프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구축을 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를 완전히 허물거나 단절시키고 분절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가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세종시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세종시의회라든지 세종시민이라든지 세종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유기적인 교류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알고는 계시지만 요새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개별화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안의 광장에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모아서 해설 비슷하게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하고 연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같이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환경적인 것들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또 때로는 미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 이웃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세종시의 그림을 꿈꾸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이런 점이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세종시 외국 사람 되게 많아요. 베트남 분도 있고 다른 나라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위해서 조금 더 서비스
네, 서비스라든가 뭐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분 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뭐 1년 한두 번이라도 뭐 그 나라 위해서 뭐 축제라든가 뭐 외국분들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있으면 네,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행사를 열면 되게 여러 사람들이 예, 모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기회 좀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대중교통 도시로 건설된 세종시이긴 하지만 도로가 굉장히 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나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인구가 38만을 지나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 지금 굉장한 혼잡을 겪고 있고 또 대전으로 출근하는 분들 또 퇴근할 때 대전에 들어오는 분들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난해 길을 좀 넓히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불편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도로를 넓히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BRT 도로 주변에는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보도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좁혀서 길을 못 넓히는 이유는 세종시가 보시다시피 신도시 내에는 전봇대가 없는 도시고 모든 시설이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함부로 포크레인이 이걸 박을 수 없는, 땅을 팔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길을 넓히거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어떤 좋은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BRT 도로 주변에는 다수의 환승 주차장, 그리고 공용 자전거인 어울링, 또 전기 자전거, 이런 또 PM이라고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많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많이 소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끌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활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세종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다든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을 하다 보면 세종시 곳곳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세종사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감안하셔서 세종살이를 좀 즐겁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세종시는 워싱턴 DC 같은 도시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워싱턴 DC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백악관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정부의 아주 미국의 상징적인 행정부가 있는 곳이긴 한데, 그리고 거기 이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같은 게 있고 몇몇 거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지만 저는 세종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우리 시민들이 바로 청사 옆에 살고 있고 그 옆에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면 농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읍이나 면지역에 우리 세종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정주하는 곳이거든요. 관광으로만 아니면 방문으로만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면으로 유명해지기보다는 누구나 세종시에 와서 세종시민이 된다면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을 누리거나 환경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하고 좀 인간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발 문제가 있을 거고 보존 문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할 텐데, 서울 같은 곳을 보면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근데 그 고향을
제가 한 50살이 넘으면서부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서울을 가는 게.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꽉 찬 느낌? 그 짜투리탕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자연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가상하지만 그 비싼 물가에 그 복잡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제 고향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라든지 녹지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주택 문제를 어떻게 끊임없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되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세종이라는 곳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저는 세종이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보러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하냐고 했지만 저는 비공식적인 그 홍보대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종을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초청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또 홍보 광고도 하시고 하면서 세종이 아직도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인구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세종이 처음에 세워졌던 목적이 국토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면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의 세종은 그동안 수많은 도시가 가졌던 시행착오를 저는 최소한 겪으면서 좀 전 세대가 장애인, 비장애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지금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세대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도 건강한 방식으로 그리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 속도전보다는 그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건강한 그런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일생활권이라 우리 아이,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과밀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일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뭐 딱 맞게 지었다고 하지만 아파트들이 뭐 층수가 높아지고 하면서 다 과밀학교가 되어서 유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모 저희 뭐 독서회나 학부모회 활동을 할 때도 항상 근처 카페를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목독서회다, 뭐 유목학부모회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항상 거기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더 복작복작하고 조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공간적인 문제가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원도심하고 같이 공존하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을 교육, 생태와 관련된 이런 교육들이 좀 부족해요. 훨씬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틀에 갇힌 교육만 국한돼 있어서 좀 아이들이 현장으로 다 이렇게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 이런 희망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종 FM 개국 특집 행복한 세종맘들의 이야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 역시 행복한 세종 시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들 삶의 보금자리는 도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공동체란 함께 모여 사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족 같은 공동체, 우리가 사는 세종시입니다.